예, 수험생 여러분, 자, 이어서 봅니다. 우리 기출문제집 744페이지 제3장 재산세입니다. 여러분,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가 계속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주로 종합문제로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특정 테마에 대해서 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재산세는 박스형 문제도 또 잘 나오고 그런 세목입니다. 자, 재산세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재산세 공부하실 때 재산세, 과세대상, 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걸 주의하셔야 되죠. 토지 유형 구분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또 납세무자 누가 되느냐는 올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세율, 작년에 무조건 나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무조건 나왔었어요. 자, 과세표준과 세율도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 단골로 종합문제 속에서든 독립법 문제든 나오고요. 비과세 관한 부분도 역시 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테마로 재산세 출제가 됩니다. 먼저 1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2021년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올해 납세무자는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역번에 보니까 5월 31일에 재산세 대상인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매도인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갑과 을이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재산세요.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대요. 자, 그러면 재산세는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 과세 기준일날 봤더니 완벽하게 매수인이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틀렸습니다. 니은번에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 지분권자. 여러분,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입니까? 지분권자.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공유재산은 지분권자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맞고요. 디귿번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로 구분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재산의 위탁자 그랬는데, 여러분요, 올해 2021년 개정세법이요. 자,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이고,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바뀐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납세무자인데, 하여튼 좌우지간 재산세나 종부세나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자, 그래서 디귿번 이제 위탁자 요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위탁자가 맞아요. 그래서 요게 개정 내용이 우리 교재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위탁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리을번에 보니까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에 의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무자?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그래서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닙니다. 시공회사 아닙니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사업시행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린 것은, 자 보세요. 기억번 틀렸습니다. 매수인이 납세무자고, 니은번 맞습니다. 자, 공유재산 지분권자.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이제 위탁자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위탁자가 맞고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은 위탁자고요. 그 다음에 자, 채비지 보류지, 자,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리을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납세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하고 리을번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자, 기억하고 리을번. 자,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신탁재산 2021년 개정세법 위탁자로 바뀐 걸 꼭 알아둡니다. 그래서 또 여기 기출문제는 반영이 안 됐지만 2021년 개정세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신탁한 재산에 대해서요, 위탁자가 납세무자잖아요. 근데 위탁자가 만약에 재산세나 체납소음비 등 세금을 만약에 못 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라든가 예를 들어서 체납소음비라든가 세금을 못 내요, 등등. 그러면 그 위탁자의 재산으로 만약에 재산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것도 올해 신설 규정 꼭 같이 알아둡니다. 하여튼 신탁재산 납세무자는 위탁자로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탁자가 만약에 세금을 못 낸다, 재산세 등을,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에서 위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둡니다. 자, 요거까지 추가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상 및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다음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31회 때 문제인데요. 1번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합산하지 않는다는데 요 1번 지문이 여기 이제 삭제가 됐어요. 1번 지문은 여기 삭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삭제가 돼가지고 납세무자가 수탁자였다가 위탁자로 바뀌면서 요 1번 규정은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규정이라 이제 없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말하자면 2번은 이제 정답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1번 요 규정은 삭제가 됐다. 그래서 이제 삭제입니다. 없어졌고요. 2번 봅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여러분, 토지를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분 재산세 부과하기 위해서 똑같이 뭐 농지 1000평, 나대리 1000평, 공장 용지 1000평 면적 똑같다고 똑같이 부과할 수 없으니까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분리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죠. 주택은요. 주택은 그냥 주택분산 세상이지 주택도 이렇게 저 토지처럼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주택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앤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공부상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변동됐다고 봐서 매수 계약자를 납세문자로 하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매수 계약자. 자,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법령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납부할 의무가 없다 틀렸습니다. 4번 주택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봐서 10배까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지방세에서는 좌우지간이요. 취득세에서 이런 거 나왔었어요. 별장, 고불악장, 고급택의 부속토지 경계 불명의 바닥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봐서 중과세 했죠. 재산세에서도 주택 부속토지 경계 불명의 바닥면적 몇 배? 10배까지입니다. 무조건. 지방세는 10배입니다. 5번 재산세 대상인 건축물 보면은 주택을 포함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주택 제외입니다. 재산세 대상은 5가지인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자, 건축물에 주거용 건축물 제외입니다.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독자적으로 과세합니다. 토지요. 자, 모든 토지인데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입니다. 자, 근데 이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과 함께 주택과 함께 어디서 과세해요?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제외하고 건축물에서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해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주거용 건축물은. 그래서 이 건축물 취득세하고 범위가 같아요.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고요.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무허가도 포함입니다. 무건축물도 포함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건축물에는 주택은 제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는 1번 지문이 이제 2020년 개정으로 삭제가 됐다는 거. 자,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3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먼저 1번이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여러분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에 대해서 전원명의로 해야 돼요.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속등기 안 됐을 때는 상속인 아닙니다. 하여튼 상속인 아니에요. 상속등기 안 됐으니까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고요. 앤드 사실상 그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자 신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둘 다 안 했어요. 그러면 과상구에서는 이분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사망 신고를 알게 되고 돌아가신 분한테 세금 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상속등기 안 돼
인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형식적으로 판단해요. 상속 순위를 보고요. 그래서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요. 이거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고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상속 지분이 다 1로 똑같아요. 배우자는 거기다 5할을 가산해서 1.5예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는 배우자가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근데 만약에 자녀들만 있다, 배우자가 2명 이상 일리는 없고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만 있다 그러면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야. 1번 맞습니다. 2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은 이제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위탁자로 바뀐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거 이제 우리 정답이 지금 3번 문제 틀린 거로 되어 있는데,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로 구분된 재산. 자, 위탁자 그랬는데 이걸 틀리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자, 위탁자 맞습니다. 이제 자, 위탁자 맞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우리 해설도 수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합니다.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냐? 이거 위탁자 맞습니다. 위탁자 맞아요. 그래서 해설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 재산, 요거 수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자로 해설을 고칩니다. 해설을 수정하셔야 돼요. 누가 납세의무자냐? 위탁자입니다. 하여튼 신탁 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 자, 그래서 해설을 수정합니다.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라고 수정하고. 2번 하여튼 맞습니다. 답 없음이에요. 네, 답 없음입니다. 다 옳습니다. 이거. 3번 지문 보면 국가가 선승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또 나왔네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4번, 자, 채비지 보리지 누가 납세의무자라고요? 사업시행자. 아까 사업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죠? 사업시행자입니다. 채비지 보리지는 사업시행자. 5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예외적으로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요? 공부상 소유자. 자, 그래서 꼭 알아두십니다. 원칙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인데, 과세 기준 6월 1년제 사실상 소유자잖아요.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요. 1번이요. 재산세 과세일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재산세 납부를 의무했다.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인 경우죠.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다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공부상 소유자인데 이자를 상대로 우리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중이에요. 그럼 누가 납세의무자 될 것이냐?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재판 끝날 때까지는 누가 승소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자,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아니면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입니다. 장기간 행방불명일 때 우리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행방불명일 때. 자, 그랬을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의무자? 이거 재산세는 수익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사용자. 근데 이렇게 공부상 소유자다. 그럼 그럴듯하죠? 근데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그 상대로 어디 간지 알 수 없으니까 누가 행방불명이냐면 이거 공부상 소유자가 행방불명입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행방불명일 때. 자, 그래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 아니에요. 자,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소유권이 귀속 불분명할 때 누가 납세의무자냐? 이거.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사용자입니다.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정답이고요. 2번,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를 건축물과 부속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아니고 뭐 C값 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에 한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라고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자,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는 갑, 토지 소유자라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세액 계산했어요. 자, 누가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냐? 이럴 때는 원래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지만 이럴 때는 따로따로 주택과 토지 시가 순액을 구해봐요. 그랬더니 이 시가 순액 비율이 만약에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나온 세액의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도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시가 순액 비율이 면적비례 X입니다. 3번 국가와 재산세상 재산을 연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매도계약자가 재산세 납부를 뭐했다. 이런 매도계약자면 국가라는 얘기인데 그럼 비과세 이제 아닙니다. 자,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엔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엔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으면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변동됐다고 해서 누구? 매수계약자입니다. 매수계약자. 4번입니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금을 신고 안 해요. 그러면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종중세금을 신고 안 했는데 과세권자가 종중재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실제는 종중재산이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종중세금을 신고하면 종중이겠지만 종중세금을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5번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입니다. 지분권자.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입니다.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어? 50%씩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갑과 을 지분권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런 거지. 최연장자 땡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우는 지분권자인데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각자입니다. 지분권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기준연제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또 나왔네요. 자, 28회 때 문제인데요. 요거 다른 거는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5번 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않고 엔드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그러면 자, 누가 납세의무자냐?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과세권자는. 자, 요거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틀렸습니다. 상속 등기 안 됐다는 것은 상속인이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으니까 누가 납세의무자? 이거 주된 상속자입니다.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런 거지. 공동 상속인 아닙니다. 상속인 아니에요. 하여튼 상속 등기 안 됐을 때는 상속인 아닙니다. 자, 주된 상속자입니다. 5번 정답이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비과세에 관한 문제인데요. 1번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연제 1년 미만의 것은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비과세입니다. 사적재산이면 무조건 중과세고요. 사적재산 아니어야 되고. 하여튼 1번 맞습니다. 비과세고. 2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기준연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예요. 다만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합니다.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땅은 어떻게 때려부셔요? 과세입니다. 제가 이 시험 전에도 28회 시험 전에도 자, 주택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 땅은 그 부속 토지인 대지, 땅은 어떻게 때려부수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험에 나왔었네요. 자, 부속 토지인 대지는 과세입니다. 2번 정답이고요. 3번. 자, 우리가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되는 28개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는데요. 자, 공부 안 되고 답답할 때는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죠. 하천, 강변 도로 따라서 쭉 상류 쪽으로 드라이브를 가다 보면 바람을 느끼면서 제방 댐이 있고 농업용 수로 국어가 있고 유지, 호수가 있고 배산임수니까 묘지가 있죠.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한 다음에 레파드시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임산부 노약자분들은 헤드셋을 빼시고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입에서 툭 튀어나가게요. 좀 더 빨리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레파드시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그래서 국어에 들어있죠. 비과세고.
4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가로 단서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잘 봐야 돼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과수 및 대지는 제외입니다. 즉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전답과수 및 대지는 농지하고 대지는 과세입니다. 5번 도로법에 따른 도로 비과세고요.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선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예요. 다만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합니다. 대지안의 공지는 도로가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건축선 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안의 공지. 이 대지와 대지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이런 길을 뭐라고 합니까? 고 김현식이 노래 불렀죠. 골목길 걸어갈 때에 이거잖아요. 골목길. 이런 거는 도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요, 자 어떤 거냐면 우리 재산세에서 세율을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쪽 와서 보시면 재산세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것은요, 세율이 최고 높은 것은 일단 한번 토지부터 한번 세율 구조부터 해가지고 토지 세율 구조는 분비는 일단은 요거부터 할까요? 토지 세율을 우리 일단 그 전에요. 여러분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는 우리가 세 개의 경우로 나눴습니다. 저율분리 대상 토지, 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또 그 다음에 종합 합산 대상 토지, 또 그 다음에 고율분리 대상 토지, 이렇게 자 세율 모든 토지를 이렇게 토지 유형에 따라 나눴습니다. 그럴 때 자 모든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또 분리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나눴습니다. 그럴 때 저율분리 대상 토지는 우리가 007% 저율분리 대상 토지가 있죠. 007% 저율분리 대상 토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예요. 그 다음에 빵 2%가 있죠. 0.2% 빵 2% 저율분리 대상 토지는 공장 등, 공장, 염전, 터미널 용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산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저공사, 공항공사 이런 공사 소유토지 등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007%, 빵 2% 이렇게 있고요. 별분리.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토지 중에서 세율은요, 저율분리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별도보다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고율은 몇 프로 고율이에요? 4%예요. 자, 고율분리인데 어떤 게 고율분리상 토지예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가 4%입니다. 그러면 토지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일 때 별도 합산 토지 세율이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세율이요. 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것은 재산세에서 세율 주의할 것은 또 이런 거예요. 자, 뭐냐면 재산세에서 세율이 최고 높은 것은 고급 선박이 최고 높아요. 5%로 최고 높습니다. 그 다음에 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골프장 토지든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은 4%예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여러분, 자 고급 주택은요. 고급 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예요.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니까 재산세에서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물론 농지 목장 임야가 원래는 세율이 최고 낮았었어요. 007%가 재산세에서 전체에서 세율이 제일 낮았었는데 이제 더 낮은 게 생겼어요. 일반적인 주택은 0104,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수율인데, 자 1세대 1주택인데 시가 표준액 9억 원이야. 6억이었다가 최근에 지금 9억으로 바뀌었습니다. 6억이었다가 최근에 9억으로 바뀌었어요. 9억 원이야. 자, 1세대 1주택인데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다. 자,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올해 재산세를 깎아줍니다. 올해부터 한 3년간. 그래서 005부터 035%까지 4단계 초과세율을 적용하는데 005, 즉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0.05%, 자 0.05%로 최고 낮아요. 자 그래서 이게 최고 낮고 1세 주택 시가 순액 9억 원 이하 주택 과세 중매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 0.05%가 제일 낮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농지 목장이며 007%가 그 다음으로 최고 낮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쭉 요것도 아예 딱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이요. 과세 표준금액이 5천만 원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자, 세율이 몇 프로더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어요. 0.2에서 0.5% 근데 뭐 과세 표준금액이 5천일 때 얼마더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 종합보다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낮고 별도보다는 분리상 토지 세율이 낮습니다. 분리상 토지는 007%, 토지 중에서는 007% 농지 목장 임야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007%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한 수율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0104 4단계 초과한 수율인데 이 4번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정답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이고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이다 그러면 과세 표준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07%가 제일 낮은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4번은 그 1세대 1주택이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가 표준액이 9억 원을 초과했다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이고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이다 그러면 과세 표준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05%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낮아요. 그래서 요 4번 요거 세모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세대 1주택이 아니어야 돼요. 즉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가 아니어야 돼요. 그럴 때 0104 4단계 일반 나머지 일반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수율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이것도 등하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야 한다는 거. 4번은 그런 1세주택이 아니란 전자에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가 아니란 전자에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상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재산세에서 세율 구조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 세율 구조를 보면 먼저 토지 세율 구조는 토지는 분비는 자 세율 구조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분비 종류 별로. 자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이 007, 빵이 4 비례세율이고요. 자 그래서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빵 2%는 공장 등,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그 외에도 뭐 몇 페이지 걸쳐서 엄청 많죠, 우리에, 이건. 그 다음에 007 빵 24, 4%는 사치성 재산 토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죽을 싸죠? 그래서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가 이게 4%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우리 어떻게 외웠냐면 건축물은 그냥 건비 이렇게 외우세요. 건축물은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여러분 주택은 자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이외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0104,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수율인데 다만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수율이고요. 여러 개의 주택이 있더라도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소유자별 합산은 좀 틀려요.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두 채의 주택이 있어도 각각 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급주택 포함입니다.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주택이라서 4%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고급주택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관공기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박관공기는 비례세율이고요.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별장 이외 일반 주택 초과 누진세율이고요. 그 다음에 종류별로 자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누진세율입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예요. 별도 합산상 토지는 어떻게 외워요? 별로 누진세율입니다. 분리상 토지는 분비 비례세율이니까 아니고요. 광역시 지역에서 국토 개입 및 이용이라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 지역의 법령에 정하는 공장 건축물, 요거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좀 더 자세히 보면 0.25% 비례세율 대상은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은 0.25%고, 그 다음에 0.5%가 요게 이제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포함한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아무리 꼭 필요한 공장이라도 공장이 먼저 있었어도 주거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0.5% 나갈 때까지. 125세요. 1.25%는 표준세율의 5배, 일반 건축물 0.25%의 5배인데 요거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 1.25%. 그 다음에 4% 비례세율은 사치성 재산 건축물, 고불확장, 골프장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숫자 잘 보세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이에요. 요거. 자,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 얘기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분당 어디서 강의할 때 어떤 수강생분이 아주 공주 같은 왕비 같은 수강생분이 계셨는데 목소리도 조용조용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냥 육두문자 날면서 통하고 있길래 깜짝 놀랐는데 나를 눈 마주쳐가지고 하면서 도망간 주 수강생 얘기도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얘기해 드리고 했었죠. 자, 그래서 근데 누구냐고 그랬더니 아들이라 중딩 아들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목소리 기선제압하느라고 야 이 시끼 이거 하면서 막 이렇게. 자,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부릅니다. 요번엔 예쁘게 해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25세요 표준세율의 5배는 과밀역 정원역 내 공장 신증설시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주거 4%는 살성상 건축물, 고불확장 골프장 건축물이요. 이게 세율 딱 이렇게 외워둡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디귿번은 잘 몰랐어도 건축물이니까 건비 비례세율이고요. 주택은 별장 제외한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대상은 기역하고 별도 합산상 토지하고 별로하고 주택입니다. 일반 주택이요. 그래서 기역하고 리을번 3번이 정답입니다. 9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상에 대한 표준세율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현해서 종합합산 세율을 정한다. 여러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요, 소유자별로요. 소유자별로 이것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종합은 종합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요. 과표관 3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도 별도끼리, 상가토지 같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그거예요. 1번, 2번 보시면 다 그 얘기고요.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당해 시군을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한다는 것. 분리대상 토지는 따로 분리대상 토지 세율을 적용하고요. 4번과 5번을 비교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4번 보세요. 납세무자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현하여 주택세를 정한다. 틀렸죠, 여러분들?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정합니다. 주택별로 해야 돼. 틀린 것은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현하여 틀렸습니다.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를 정하고요. 5번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주택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현액에 주택세를 정합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뭐하든 항상 건물과 토지는 합산해서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동일한 시군구나 구역 내에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2채가 있어요. A주택, B주택. 그러면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정합니다. 주택별로. 근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하고.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해서 계산하고. 자,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이 개념을 항상 잊지 마세요. 이거 알고 있는지를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주택별로입니다.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 넘어가시면요. 10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단
따른 재산세 경감을 고려하지 않는다. 기억번이요.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산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합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다음 연도에 한해서 땡, 3년간 땡 이렇게 했는데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예전에 5년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맞춰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해드렸는데 자 작년에 자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부터 3년간 적용한다. 당연히 틀렸습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니은번 법령이 정한 고부락장 토지는 고부락장 토지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그랬는데 자 별장 고부락장 골프장 몇 프로? 4%입니다. 디귿번이요. 주택의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라 시가순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60을 곱해서 산정가액을 한다. 우리 토지 건축물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순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고 이 시가순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합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이니까 60%, 시가순액에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1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언제입니까? 재산세,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하고요. 2번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10월 달입니까? 아닙니다.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 납기는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7월 30일까지 납기로 하고 정기분 납기.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주택분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부가징수할세액에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세액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얼마 이하일 때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뒷동네 틀렸습니다. 2번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고요. 3번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 원인 경우에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여러분 주택분이 그런 거지 20만 원 이하일 때 토지는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입니까? 토지는 무조건 언제예요?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 틀렸고요. 토지이기 때문에. 4번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인 거지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아닙니다. 공부상 소유자죠. 사용자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재산세에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을 때 사용자입니다. 5번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 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 재산세 분할 납부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죠.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 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 분할 납부요. 자, 그러면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만 원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 그러니까 납기 내는 최소한 25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자,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예요? 얼마? 150만 원. 아예 사례 외우더라고 그랬는데 150만 원. 250 내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근데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 절반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내? 2개월 내요. 자,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700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예요? 350만 원 절반까지. 1200이면 600. 이렇게 500 초과했을 때는 절반까지.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1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요.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순액의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지자체장이 보통 징수하니까 항상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뭐로? 시가순액으로요. 근데 다만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순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반드시 곱합니다. 토지건축물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요. 근데 선박항공기는 시가순액으로 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안 곱하고요. 자, 일단 1번 맞습니다. 주택 60%요. 2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하여 산정하고요.
3번 토지에 대한 과세 흡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아닙니다. 자, 개인 법인 소유 구별 없이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해? 시가 순액으로 결정합니다. 시가 순액으로. 자, 시가 순액으로 하고 그게 토지니까 시가 순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한 금액이고요. 자, 그래서 시가 순액에 공정시장가액 70% 곱한 금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장부 가격으로 한다 땡. 법인 소유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땡.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X입니다. 20년 전에 시가 순액 1억짜리를 8천에 취득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했을 때 시가 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흡수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근데 보유세인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든 말든 매년 8천만 원으로 세금을 부과해 계속 말이 안 되죠. 국가 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항상 지자체장이 재산세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 순액. 자, 그래서 토지니까 시가 순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70% 곱한 금액이고요. 자,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4번 다가구 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맞고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주택분산세는 주택별로.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합니다.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각각 주택별로.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13번 문제 보니까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 비과세인데요. 1번에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 여러분,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합니다. 근데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한다? 당연히 과세죠. 내 빌딩이나 토지를 임대로 내면서 당연히 과세입니다. 무상 사용할 때가 염치도 없이 1년 이상 공짜로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재산세는 고맙긴 한데 내주셔야죠. 이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입니다. 2번이요. 그래서 이거 1번 과세고 2번 농어촌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지관리법 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게 수여하는 농지. 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농지가 있었어요. 자, 분리 대상이 되는 농지 종, 농, 매, 사, 농.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중에서 분리 대상이 되는 농지가 있었습니다.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매립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음성꽃 동네 같은데. 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요. 종농 매산업만 예외적으로 뭐가 된다? 분리과세합니다.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 과세하는데 분리과세하는 농지요. 종농 매산업이요. 자, 여기서는 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니까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고요.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른 제방으로서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제방은 비과세인데 단 딱 냄새가 나잖아요.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과세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인데 단 전답, 과수원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농지하고 대지는 과세예요.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그래서 4번 과세고. 5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정님, 시험님. 저한테 배운 많은 수험생들이 이 30회 시험 때 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림자로 끝나는 이냐 제가 노래 부르면서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이렇게 했는데 요거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떤 수험생은 합격 후기에 아유 그냥 시험 끝나고서도 계속 림자로 끝나는 이냐 계속 입에서 맴돌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자 요거 5번 비과세입니다.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고요. 14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해당 연도에 주택의 부가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지 20만 원 초과하면 부가징수할 수 있는 2분의 1은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달 이거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20만 원 이하일 때가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합니다.
이번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유세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납기 며칠 전까지 고유세 발부해요? 5일 전까지 발부. 이거는 재산세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납기 기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3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별로 한 장의 고유서로 발급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재산세는 관할지자청의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합니다. 또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고유서 장당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요. 2,000원 미만 징수하는 거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